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거꾸로 찍히나요? 글씨가? 이 책, 저자가 하완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림 그리는 분이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책을 쓰셨는데, 에세이집이죠. 출판사는 웅진출판, 웅진지식하우스. 제가 이 책을 인터파크에서 중고로 샀습니다. 이게 15,000원인데 좀 비싸잖아요. 인터파크에 가면은 중고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고 파는 책에서 A급이나 특급을 사시게 되면 새 책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7,000원인가 8,000원을 샀는데 하루 만에 다 읽으려다가 거의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책의 제목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좀 역설적인 제목이죠.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고 열심히 사는 게 이데올로기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각인되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제목부터 이것은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제목에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니까 반 정도는 참 유익한 게 많은데 반 정도는 또 그냥 에세이 개인 스토리 같아요. 이 책 첫머리에 서두에서 괴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빈둥거리면서 쓴 책인데 사실 자기 말대로 대박이 난 거죠. 이 책의 전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산 게 내게 불행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역설적으로 쓴 겁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 아마 이 책의 전체적인 의도가 파악이 될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남자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조난당해서 보트 타고 오는 한 여자를 만나요. 둘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게 어떡하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무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인도로 떠나죠. 이 남자는 그냥 바닷가에서 술 먹고 하룻밤을 즐겼는데 그 다음날 둘 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태서 새롭게 만났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자기가 열심히 보트를 저어가지고 무인도로 간 게 너무 억울해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저 남자 저기서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마냥 손 놓고 있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살면서 가지는 생각들이 다 그런 거겠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로 보는 겁니다. 노력해도 보상이 없는 사회, 노력해도 그만큼 자기가 뭐 해낼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뜻도 여기에 들어있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놀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갑자기 떠가지고 그 노래에서 로열티를 받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 세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불공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동화로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양식을 모아서 배짱이는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었으니 개미에게 얻으러 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 배짱이가 개미에게 그 양식을 얻으러 갔겠습니까? 자기 삶의 방식이 있었고 또 살아남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배짱이가 노래 부르고 살아가는 방식과 개미가 열심히 일만 하는 방식 중에서 배짱이의 삶이 오히려 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가 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M4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뭐 포기하는 거죠. 그런 세대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그 M4 세대를 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토리 세대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토리 세대라는 뜻이 이제 득도했다 이런 뜻인데, 그 요즘 세대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정형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식이 있어서 꼭 득도한 사람들처럼 도통한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로 한심하다고 보지 말고 그냥 도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큰애는 지금 노스쿨 3학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뭐 틈이 없죠. 조금 뭐 우리하고 식사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생일날 밥 먹자고 그래도 오질 않아요.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말을 건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로 PD인데 뭐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축에 속하는 거죠. 자기가 의도했던 안 했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냥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너무 부려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가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두 달 정도 놀더라고요. 그냥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놀았죠. 공군을 가가지고 3년, 2년 동안 열심히 놀다 왔는데 또 놀아요. 이 두 달 동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음이 답답했는데, 요즘에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 책은 형에게나 누나에게 주세요.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그 목회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도 없는 데가 많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는 데가 많고, 특별히 신방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는 겁니다. 목사님들 뭐 신났죠. 뭐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너무 신난 거죠. 근데 불안한 것도 있을 겁니다. 뭐 교회는 빠지고 헌금은 줄고 또 내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 되려나 뭐 이런 불안함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바쁘게 돌아가는 그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그 풍요한 그런 모습도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절제된 가운데서 또 자기 시간을 즐기고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사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가 목회 패턴을 많이 변화를 줄 텐데 그것을 참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마터면 열심히 목회할 뻔했다. 정신없이 목회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속도만 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목사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